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어, 월요일 날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이어서 지금 네 번째, 연수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 사용할 센서는 pH 센서입니다. 과학 실험에서 중화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실험에 사용되는 pH 센서를 오늘 같이 활용해 볼 예정인데요. 예전에는 이 pH를 측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이 중학교에 있었는데, 15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중화 반응과 관련돼서, 고등학교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동안 중학교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하다가, 그래도 이 pH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어디서 다른 데서 이제 듣고 와가지고 또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저희 뭐 레몬이나 뭐 이런 거를 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pH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과학에 관련 있는 친구들은 그 pH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조금 학생들한테 이제 개념이 잡히기 전에 실험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학생들과 같이 실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pH 센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pH 센서는 아마 교구 중에 부피가 제일 크게 있을 거예요. 이런 파란 색깔 박스, 네, 이런 파란 색깔 박스 안에 이렇게 pH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pH 센서를 보관할 때는 항상 이 pH 전극이 항상 촉촉하게 이제 유지될 수 있게끔 여기에 용액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요. 용액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네. 원래라면 이게 가득 이렇게 차 있어서 여기 전극이 젖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측정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이렇게, 어, 안에 용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측정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교구에 보시면, 어, 네, 교구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DSL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검정 색깔 없는, 네, 여기, 예, 빨강, 파랑, 노란 색깔만 있는 요 교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 교구를 활용해서 네, pH 센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pH 센서를 이제 연결하기 전에 DSL에 선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선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할 텐데요. 검정색 선이고요. 한쪽은 C타입, 그리고 다른 한쪽은 USB 형태로 되어 있는 선입니다. 먼저 DSL에다가 C타입 연결선을 연결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쪽 USB 타입은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하면 네, 전원이 공급이 되고요. 전원이 공급이 되면 이렇게 파워에 초록 색깔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초록색깔 불이 들어오면 전원이 잘 연결되었다. 그리고 전원이 잘 공급되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어, 여기에다가 이제 pH 센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맨 윗줄 같은 경우에는 빨간 색깔로 되어 있어서 알파벳 D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는 센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파란 색깔 핀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 A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A1, 뭐 A0, A2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아날로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와 관련되어 있는 센서들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색깔 핀이 있는데요. 노란 색깔 핀은 I2C라고 해서 I2C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개가 다 똑같은 핀입니다. A4, A5라고 적혀져 있고요. 이 I2C 통신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센서나 아니면 LCD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핀을 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 곳이나 꽂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용할 pH 센서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짧은 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pH 센서랑 그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꽂으셔서 맞물리게끔 꾹 눌러주시고 돌리시면 여기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걸려서 빠지지 않게끔 잘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pH 센서가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네. 지금 선이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이거 풀면 더 길게도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두이노랑 그 다음 pH 센서를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연결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 GVS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측면을 보시면 3개짜리 핀이 삐져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 중에서 3개짜리랑 4개짜리 선이 있는데요. 하얀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검정, 빨강, 노랑 이 3개짜리 선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GVS라고 적혀져 있고 뒷면에 보시면 홈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홈이 파져 있는 거를 보시면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데요. 이 홈에 맞춰서 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어 이렇게 연결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 헷갈려하고 선생님들도 가르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홈에 맞게끔 이 홈만 맞추면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반대쪽은 아두이노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연결을 할 때 어디다 연결하냐면 이 센서에 보시면 검정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A라고 적혀져 있죠.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두이노 중에서 A라고 적혀져 있는 게 파란 색깔 핀이죠. 그래서 파란 색깔 핀 중에 아무거나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일 가까운 A0에다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0에다가 연결을 할게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A0가 지금 3개가 있죠. 아무 데나 연결하셔도 됩니다. 여기다 연결하셔도 되고요. 여기다 연결하셔도 됩니다. A0가 3개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게 조금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A1 또는 A2, A3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두이노랑 지금 PH도 연결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랑 컴퓨터도 연결이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인제 LCD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pH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확인을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pH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LCD에다가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CD의 뒷면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연결하는 핀이 있거든요.
핀을 보시면 4개짜리, 4개짜리 핀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선도 4개짜리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4개짜리 선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검정, 빨강, 노랑, 하얀색까지 이렇게 포함된 4개짜리 선입니다. 네, 이 선을 LCD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홈에 맞춰서 연결해 주시고요. 홈에 맞춰서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은 아두이노에다가 연결해야 되겠죠. 근데 연결하려고 보니까 빨강, 파랑, 노랑 중에서 어디다 연결해야 될지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검정색 바탕에 I2C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I2C 통신에다가 연결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두이노 중에서 노랑 색에 보시면 I2C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중에서 아무 데나 한 곳에다가 연결하시면 되는데 셋 다 A4, A5라고 적혀져 있죠. 똑같은 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개 중에 아무 곳이나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하실 땐 당연히 여기 홈에 맞춰서 연결하셔야 되겠죠. 네, 거꾸로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홈이 안 맞아서 이렇게 연결하라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하면 알아서 홈에 맞춰서 이렇게 잘 연결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에다가는 pH 센서를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I2C 통신에다가는 이렇게 지금 LCD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저기 있는 pH 센서를 제어할 수 있는 코드를 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 엠블록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엠블록은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하기 전에 미리 선생님들께서 미리 다운을 받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운 받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미리 다운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화면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화면에 보시면 지금 엠블록 프로그램 실행 화면인데요. 엠블록을 보시면 이쪽에 장치, 스프라이트, 배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초기 설정에 이렇게 스프라이트가 눌려져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배경이 눌려져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장치가 초기 화면으로 이렇게 눌려져 있을 텐데요. 혹시 스프라이트나 배경으로 눌려져 있는 친구가 있다면 장치를 클릭하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치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사이버파이라고 적혀져 있죠.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기기는, 장치는 아두이노입니다. 그래서 사이버파이를 지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X 있죠? X. X를 클릭해 주시고요. 삭제를 눌러 줍니다. 네, 그러면 장치가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네, 그러면 다양한 장치들이 나와 있는데요. 학교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이 장치들이 바로 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을 좀 기다리시다 보면 밑에 있는 장치들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아두이노 우노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장치인데요. 이 아두이노 우노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옆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색 플러스 버튼이 여기는 지금 없죠. 원래 처음 다운을 받으면 여기에 플러스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버튼을 꼭 눌러주고 다운을 받은 다음에 이 아두이노 우노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장치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아두이노 우노랑 관련되어 있는 코드들이 이렇게 뜹니다. 이 코드를 활용을 해서 이제 센서를 제어하고 LCD 화면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저희가 오늘 사용하는 이 pH 센서나 LCD는 기본 블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확장이라고 있죠. 이 확장 블록을 이용해야지만 pH 센서 그리고 LCD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클릭해 주시고요. 자, 확장 클릭하면 위쪽에 보시면 스프라이트 확장 그리고 디바이스 확장이라고 있는데요. 디바이스 확장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으면 클릭이 됐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로딩이 이렇게 다 되면 다양한 확장 블록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느리게 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하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조별로 순서를 정해 주셔서 이 확장 블록에 들어가게끔 지도해 주시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동시에 여러 대가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학생들은 이 확장 블록이 로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부분별로 순서에 맞춰서 확장 블록을 추가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바이스 확장 클릭해 주시고 여기 검색하기 눌러 주신 다음에 DATA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디지털 과학 실험 키트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확장 블록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 미리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플러스 버튼이 없습니다. 근데 다운을 받지 않은 확장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늘색 플러스 버튼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먼저 다운을 받아 주셔야 되고요. 다운을 다 받았으면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고 다운을 다 받았으면 초기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데이터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플러스 버튼은 사라지고 밑에 이렇게 플러스 추가 버튼을 클릭할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플러스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플러스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아까 없었던 확장 블록들이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네, 이 확장 블록을 이용을 해서 pH 센서를 제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1일차, 2일차, 3일차 모두 이 확장 블록을 다 추가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디지털 과학 실험 활용하실 때에는 이 확장 블록은 무조건 추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저 pH 센서는 그냥 아날로그 핀을 이용한 센서이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센서에 들어가시면 관련된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블록 센서를 클릭해 주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pH 센서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는 사용 안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걸로 했더니 값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시다 보면 네, pH 측정할 수 있는 블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면 더 정확한 결과값을 관찰하실 수 있으니까 요맨 밑에 있는 pH 센서 블록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확장 블록을 활용하기 전에 먼저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이 이벤트로 가셔서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요 아두이노가 이 이벤트 블록을 인식하고 아두이노가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두이노를 실행시킬 블록은 요거를 꼭 선행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어에 가셔서 계속 반복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에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 pH 센서를 이용하는 거니까 변수 이름도 pH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아까 없었던 블록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pH를 0으로 설정하기를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아까 pH 센서 있는 요 센서 그룹 있죠?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맨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있는 pH 센서 관련 블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블록은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세 개만 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pH 센서 설정이라고 있죠.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가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센서 연결 핀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희 아까 0번 핀에다가 연결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0번이라고 바꿔주시고요. 아날로그 0번에다 아까 연결했었죠. 그 다음에 pH 센서 값 읽기를 가지고 와서 pH 센서가 활성화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다가 pH 측정하는 값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도가 높으면 산성 용액일 경우에는 pH가 0에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1 쪽에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그리고 염기성 용액으로 갈수록 pH가 숫자가 14 쪽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요것만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염기성 용액이 1 쪽에 가까워지고 산성 용액이 14 쪽에 가까워져서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연산에 가셔서 조금 보정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빼는 블록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값을 뒤집어 주는 거예요. 14 빼기 측정한 pH 값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인제 pH라고 하는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릇이거든요. 이 그릇의 이름을 지금 pH라고 정한 거예요. 이 pH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지금 우리가 측정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담아 준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릇을 인제 LCD에다가 표현해 달라라고 명령을 내려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LCD와 관련되어 있는 블록은 여기 디스플레이에 있거든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셔서 여기는 LCD 관련 블록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 이용할 필요 없이요. 여기 3개의 블록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소를 설정합니다. 이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 넣어 주셔도 되고요. 밖에다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됩니다. 얘는. 자, 그리고 지우기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일행 1열에 헬로 아두이노 출력하기를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합니다. 요 지우기를 넣는 이유는 만약에 요 일행 1열 헬로 아두이노 출력하기를 아두이노만 집어넣는다면 출력하고 그리고 그 다음 거 또 출력하고 하다 보면 숫자 위에 또 숫자가 덮여져서 나와요. 그렇다 보면 LCD가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싹 초기화하고 그리고 데이터값 표시하고 그리고 지우고 그 다음 데이터값 표시하고 지우고 그 다음 데이터값 표시하고 이렇게 반복될 수 있게끔 해야지 LCD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만 설정하면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텀을 줘야 됩니다. 제어에 가셔서 1초 기다리기를 요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네, 한번 지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표시하고
그다음 1초 기다렸다가 다시 지우고 데이터 표시하고 1초 기다리고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헬로 아두이노를 출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여기 있는 ph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로 가셔서 ph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헬로 아두이노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 코드는 다 끝났습니다. 네, 코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ph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변수에 담은 다음에 LCD에다가 표시한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업로드랑 라이브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모드입니다, 모드. 그래서 저희는 업로드 모드를 사용을 해야 돼서 이렇게 업로드 모드가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연결 눌러줍니다. 그리고 접속 가능한 모든 기기 표시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COM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컴퓨터에 보시면 USB 포트가 있죠. 그 USB 포트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SB 같은 경우에는 뭐 마우스가 연결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가 연결된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아두이노를 USB에다가 지금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USB를 연결한 아두이노를 연결한 그 USB 포트를 찾아야 됩니다.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두이노랑 연결되어 있는 그 USB 선 있죠. 그거를 뽑습니다. 자, 뽑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하면 이렇게 다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랑 연결된 게 어떤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연결된 게 USB 포트에 연결된 게 이 아두이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표시되는데요.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막 마우스도 연결돼 있고 키보드도 연결돼 있어서 막 3-4개가 이렇게 뜹니다. 그중에서 아두이노가 뭔지 모르니까 아두이노를 그냥 뺐다 꽂았다 하면서 사라졌다 생겼다 하는 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는 꼭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따가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왜 이걸 외워야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결 눌러 주십니다. 네, 그러면 아까랑 다른 화면이 이렇게 뜨죠. 자, 여기에서 업로드 모드를 클릭하시면 지금 짠 요 코드가 선을 따라서 아두이노로 옮겨지게 됩니다. 업로드 모드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업로드 모드 누르면 아무 이상 없을 경우에 여기는 숫자가 0%에서 이제 100%로 쭉 채워지게 됩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1로 바꿀게요. 어, 잠시만요. 어디가 오류가 났는데. 음, 잠시만요.
선생님, 저처럼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네, 컴퓨터가 여러 대이다 보니까 가끔 오류가 날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류가 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어, USB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랑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는 USB를 분리하면 이렇게 아까 연결되어 있던 게 해제가 되거든요. 다시 연결하셔서 연결 눌러 주시고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파일로 가셔서 이 컴퓨터에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꺼버리면 지금 짠 코드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코드를 컴퓨터에 저장해 주시고요. 뭐 제목 없음으로 그냥 저장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엠블록 자체를 그냥 꺼버리는 겁니다. 꺼버리고 다시 제목 없음 요거를 실행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엠블록에서 난 오류가 좀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 혹시 오류가 생긴다면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pH가 지금 잘 표시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pH가 지금 6.11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식초에다가 잠깐 담궈 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요. 물에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올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이 pH 센서의 이 감도가 얼마나 정확할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담가 보시면 네, 변동이 생기죠. 6.134, 네, 5, 6. 원래 같았으면 이 pH 센서를 이용했을 때 저희가 이제 버퍼 용액이라고 하죠. 보통은 4, 7, 10. 네, 이렇게 pH 버퍼 용액을 이용을 해서 먼저 어, 여기 기준을 좀 맞춰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준을 맞춰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뭐 비싼 pH 용액 그 센서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만 잘 세척하시고 난 다음에 실험하기 전에 잘 세척하시고 그냥 바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버퍼 용액을 또 구입하고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이 수돗물을 떠왔는데요. pH 한 6.38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식초에다가도 한번 담가 볼까요? 식초에다가 이렇게 식초랑 물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pH 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pH가 14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다시 한번 제가 업로드를 할게요. 제가 pH 센서를 다른 걸로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척하면서 이 기기에 물이 잠깐 들어간 것 같거든요. 잠깐만 제가 다른 걸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pH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젖지 않게끔 pH 전극이 인제 마르면 안 되잖아요. 젖지 않게끔 이렇게 용액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또 사용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또 이 안에 있는 용액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연결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먼저 수돗물에다가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아까까지만 해도 잘 나왔었는데 왜 그런지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아까 요거 영상 찍기 전에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잘 나왔었거든요. 일단 이 수돗물 pH에 맞춰서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pH 7이 되면 7 정도가 되면 다시 식초에다가 다시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52 정도에서 계속 멈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얘를 식초에다가 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pH가 이제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랑 저 세제도 이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요. 네, 세제에다가는 오늘 담가 보지는 않고 이 세제랑 식초를 섞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뭐 pH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뭐 이런 실험을 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 pH 가지고 실험하는 걸 봤었는데요. 어 그 곡선 그래프가 진짜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pH 6.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얼추 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 지금 pH 수돗물을 pH 7이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인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요 코드에 보시면 오프셋 밸류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쪼끔씩 조정하면서 이 수돗물이 pH 7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쪼끔씩 숫자를 바꿔 주시면서 네, 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LCD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LCD는 바로 즉각적으로 숫자를 표시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이전 데이터가 지워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누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LCD와 관련되어 있는 코드들은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우고요. 네, 이 상태에서 시리얼 포트로 가서 시리얼 포트에 헬로 출력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LCD에다가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시리얼 포트에 이번에는 출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1초 기다리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연산으로 가시면 바나나와 사과를 결합한 문자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오셔서 헬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 대신에 이렇게 적는 겁니다. 데이터 쉼표
그리고 데이트, 쉼표, 타임, 쉼표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여기 타임 뒤에 있는 쉼표를 자주 빼먹거든요. 그래서 요 쉼표를 빼먹지 않았는지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쉼표까지 해 주시고요. 사과에다가 아까 만들어 놨던 pH 변수를 집어넣습니다. 자, 요렇게 시리얼 포트에 이렇게 출력하는 이유가 있어요. 데이트 쉼표, 타임 쉼표, pH 이렇게 나오게끔 만든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보통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표 형태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보통 1열에다가는 데이트, 그러니까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를 표시하게끔 코드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열에다가는 지금 측정한 시간, 타임이죠. 측정한 시간이 나오게끔 코드를 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여기 pH 데이터 값이 나오게끔 코드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표시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표시를 할 건데, 그 중에서 오늘 날짜, 시간, 그리고 pH 관련된 데이터를 표시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걸 구별해 주기 위한 것이 쉼표입니다. 쉼표. 그래서 쉼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 거고요. 소문자로 적으면 얘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알파벳으로 나옵니다. 숫자가 안 나오고. 그래서 꼭 대문자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대문자로.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난 다음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업로드 모드 눌러주시고, 그럼 업로드가 진행이 되겠죠. 네, 업로드가 다 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거를 LCD에다가 표현을 하지 않을 거고요. 라이트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건데요. 라이트훅 프로그램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여기에 아두이노가 있고요. 그리고 엠블록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용할 라이트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아두이노랑 엠블록이랑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엠블록에서 짠 코드를 아두이노로 지금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시리얼 통신을 이용을 해서. 근데 시리얼 통신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밖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두이노랑 라이트훅을 연결시키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얘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을 끊어 주셔야 됩니다. 아두이노랑 엠블록 사이의 연결을 끊어 주시고, 이따가 아두이노랑 라이트훅 사이에 연결을 다시 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분리라고 있습니다. 분리. 그래서 이 분리를 누르셔서 엠블록과 아두이노의 연결을 먼저 끊어 주셔야 돼요. 끊어 주시고 난 다음에 라이트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이 창이 혹시 안 뜬다고 한다면 여기 윗줄에 노란 색깔로 컨텐츠 사용이라고 하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거를 클릭하시면 스타트 훅이라고 하는 이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더 뜨게 되는데요. 이 창에 보시면 포트라고 있거든요. 이 포트가 아까 COM 뒤에 있는 숫자, 이 숫자입니다. 숫자. 근데 전 아까 4번이었죠. 컴퓨터마다 아두이노랑 연결되어 있는 숫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거 꼭 확인하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4번이니까 4라고 이제 적어 놓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통신 속도인데 건들면 안 됩니다. 건들면 데이터가 잘 안 받아들여져서 건들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시작 버튼 클릭해 주시면 네, 데이터가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오늘 날짜,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pH가 측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지금 pH 14부터 지금 점점 떨어져서 지금 물에다가 담가 놨거든요. 아마 7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현황을 그래프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데이터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 클릭해 주시고 이 데이터 분석에 보시면 A, B, C, D, E, F 열 선택하기가 있거든요. 시간에 따른 pH 변화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B열이고요. B열 체크. 그 다음에 pH가 C열이잖아요. C열 체크 하시고 그래프 만들기 클릭 해주시면 그래프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pH가 지금 14에서부터 점점점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네,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여기 pH 센서를 한번, 식초에다가 한번 담가 볼까요? 네, 식초에다가 담그면 당연히 pH가 더 밑으로 떨어지겠죠? 네, 지금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한번 데이터가 잘 감소하고 있는지 볼까요? 네, 7까지 떨어졌다가 점점점 0.01 정도의 크기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떨어진 것 같아서 얘를 이거 세제를 섞은 물에다가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그면 pH가 아마 점점점 올라갈 거예요. 밑에 쭉 보시면 네,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0.01 정도의 간격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pH를 어느 정도 이제 맞춰놨다가 식초물에 담가 놓고 pH가 일정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저기 있는 세제를 섞어주면 pH가 진짜로 저희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pH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일정해집니다. 네, 그 그래프를 실제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정확하게 네, 중화곡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CD로 표현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라이트훅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요 회귀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저기 2일차, 네, 2일차 영상 보시면 제가 기압 고도 센서 이용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이 회귀 분석도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pH 가지고는 이 회귀 분석을 활용하는 내용이 딱히 적합하지가 않아서 오늘은 네,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H 센서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이 코드 짜는 게 좀 어려우시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컴퓨터에 저장하기 눌러주시고 파일 형태로 그냥 가지고 계셨다가 학생들한테 배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굳이 코드 짜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업로드만 해라 라고 하시고 그냥 바로 실험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시간조차 아까우시다 라고 한다면 미리 어차피 저희 선행 실험 하잖아요. 그 선행 실험할 때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그 아두이노를 미리 업로드 해 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거 가지고 그냥 바로 실험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pH 센서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된 강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 인제 오늘 처음 듣는 건